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면 한국은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하나의 선언이자 트럼프식 협박이었습니다. 압박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말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항상 우위에 서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외교 안보를 설계해온 미국의 전문가들, 그들은 여전히 20세기적 시야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세대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를 떠받치는 전략 핵심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에 커다란 균열이 생길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진실의 서막에 서 있습니다. 한 미국인이 무릎 꿇고 인정한 그날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슨 맥로이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죠. 저는 미국 최고의 학교 중 하나인 하버드를 나왔어요. 오랫동안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똑똑한 남동생 같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그런 나라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서 세상은 거대한 건설 현장 같은 곳이었어요. 미국은 모든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였고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우리가 설계한 대로 짓기만 하면 되는 일꾼들이었죠. 한국도 그런 일꾼 중 하나였어요. 물론 한국은 컴퓨터 칩이나 휴대폰 만드는 일을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25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게 훨씬 더 강하게 나가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때 제 상사가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어요. 한국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라고 했죠.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일이었거든요. 저는 3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 계획을 만들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미군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한국 회사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 때 높은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군대를 철수시킬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것이었어요. 마치 퍼즐 같았는데 저는 그걸 완벽하게 풀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팀원들 앞에 서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설명하고 있던 모습이 기억나요. 벽에 걸린 차트와 지도를 가리키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처음에는 불평할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한국이 미국 없이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제 계획은 정말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보였어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회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의 제품을 팔아야 했고요. 미국 없이는 한국이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 큰 곤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을 미국의 통제하에 두면서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느낌을 갖게 해주는 전략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압박과 협력의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그렇다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깨닫게 돼요. 저는 한국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항상 보스가 되어야 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이 완전히 다른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확신은 곧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산산조각이 나게 될 거였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6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에 나타났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매일 받아보는 정보 보고서를 읽고 있었는데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멈춰버릴 만한 내용을 발견했거든요. SK 하이닉스라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유럽과
중국 회사들과 엄청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컴퓨터 메모리 칩을 무려 10년 동안 공급하기로 한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거래에 미국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삼성이라는 한국 최대 전자회사가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고 첨단 컴퓨터 칩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는 거였죠. 이런 건 작은 사업 거래가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대한 계약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은 그 다음에 나왔어요. 중국 최고의 가장 중요한 기술 회사 중 하나가 한국 회사들에게 공급망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급망이라는 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공장들의 긴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한국에게 이 전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데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거죠. 커피잔을 내려놓고 컴퓨터 화면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제 계획이 예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 전략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받고 걱정하며 우리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전략은 중국을 압박하고 동맹국에게 방위비, 관세 협상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소식들은 계속해서 더 놀라워지고 있었어요. 현대와 기아라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조지아와 엘라베마에 새 공장을 짓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런 건 작은 투자가 아니었어요.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대한 약속이었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라는 두 한국 배터리 회사들도 미국에 있는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에게 배터리를 파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게 만든 소식이 나왔어요. The 유럽에 Type 있는 99G 폴란드라는 is a 나라가 Chinese main 한국 battle 군사 tank. 장비를 사겠다고 It is an 발표한 improved 거였어요. version of the Type 한두 99, 개가 아니라 which was 전부요. adopted by the Chinese. 탱크, 대포, 전투기까지 모든 걸 한국에서 사겠다는 거였죠. 이런 건 원래 미국이 하던 일이었어요. 우리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파는 건 우리가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부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옛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웃으셨는데 그 웃음소리가 기쁜 웃음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완전히 확신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제 완벽한 계획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던 APEC 회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APEC라는 건 태평양 주변 나라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경제와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큰 회의였거든요. 저도 이런 회의에는 여러 번 참석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작은 회의실에서 다른 나라 관리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대표단에서 K-TCHVISION이라는 특별 발표를 한다고 공지가 나왔어요. 사실 평소 같으면 이런 행사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거든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는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그럴듯하게 포장만 해놓고 실제로는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가서 한국이 뭘 보여주는지 봐야겠다고요. 큰 회의실로 들어가니 여러 나라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두워지더니 Welcome, ladies and 한국 gentlemen, to the 엔지니어들이 무대 Electric 위로 올라오고 Vehicle 있었어요. Summit. I don't think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기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세계에서 누가 혁신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육지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멀리 떨어진 기계들을 거의 지연 시간 없이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로봇을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조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신호등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배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 배터리가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로 뛰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던 건 아이디어나 꿈이 아니었어요. 이미 작동하고 있고 실제 도시에서 테스트까지 하고 있는 기술들이었던 거예요. 한국팀이 발표를 마치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유럽 각국과 캐나다, 일본, 독일 대표들이 줄을 서서 한국팀과 이야기하려고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그냥 예의상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흥분해서 간절하게 한국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중요한 관리들이 한국에게 파트너십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한국의 반응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이미 여러 도시에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파트너십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간단히 말하고 있었어요. 그 넓은 회의실에 앉아서 주요 강국들의 외교관들이 한국과 일하고 싶다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국의 위상이 우리가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닌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지? 언제부터 그들이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제부터 우리가 그들보다 그들을 더 필요로 하게 된 거지? 그 발표장을 나오면서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세계를 미래로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가 있었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 뒤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끝난 후 워싱턴의 모든 것이 혼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 상사가 모든 전략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큰 회의실 안은 마치 학교에서 혼날 것을 알고 있을 때처럼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위험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는 이웃 나라들과 더 많은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중동 지역 나라들은 더 큰 갈등을 벌이고 있었고 그 갈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기술 분야에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 마치 냉전 시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이해하기 쉬웠던 세계 지도가 이제는 조각이 빠진 복잡한 퍼즐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한국에 대해 발견한 사실이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충격적인 사실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컴퓨터 칩이 미국의 IT 산업, 국방 시스템, 자동차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칩과 로직 칩의 공급처로 안착되어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가 우리 전기차 전부에 필요했습니다. 한국 무기 기술이 우리 동맹국들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중요한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설명해야 했어요. 만약 한국이 우리와 협력을 중단한다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전략이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질 것이라고요. 단순히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에서 우리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 거라고 말이에요. 가장 이상한 점은 제가 한국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통제하고 그들의 힘을 제한하려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동료들 앞에 서서 한국의 독립이 실제로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강하고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전문가들은 혼란스럽고 답답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 압력을 가하려던 제 원래 계획을 지지했었거든요. 이제는 그 계획이 완전히 틀렸다는 제 설명을 들어야 했어요. 몇몇은 화를 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명은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작성한 보고서는 마치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불가능하다고요. 도전적이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일본과 대만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 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게 중요했어요. 현역 병력 약 50만 명 수준 세계 8위권. 예비군 300만 명 이상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 징병제 국가로 국민 대부분이 군사훈련 경험 보유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였어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또한 한국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였어요. K 흑표 전차는 유럽에서 수입하는 중요 전시 자원 중 하나였어요.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수출이 잘 되는 자주포이고 FA-50 경공격기 동남아, 유럽, 남미 유럽에서까지 성능을 인정받은 전투기까지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다에서도 군사력은 막강해요. 세계 8번째, 독자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어요. 우리가 착해서 한국과 협력하기로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일본 대만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체로 무기를 수입하는 일본 대만과는 달리 한국은 자체 기술로 무기를 생산하였고 전투기, 탱크, 자주포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 내놔도 상위에 있는 전력이었어요. 제가 보고서의 대부분을 다 쓰고 나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데 뭔가 깨달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사실을요. 제가 통제하려고 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선택지를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 미국은 한국보다 강대국이 맞아요. 그렇다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었어요.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죠. 한국은 우리 압력에 저항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중요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 압력을 완전히 의미 없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긴급 보고서를 끝낸 지 3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해고당할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세웠던 한국 전략이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상사는 제게 승진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였죠. 새로 만들어진 미안 전략협력 태스크포스의 부국장 자리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웃기면서도 부끄러웠죠. 한국의 힘을 제한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대등하게 협력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거든요. 마치 괴롭히려던 아이와 절친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불량배 같은 기분이었어요. 새 직장에서의 첫날은 정말 이상했어요. 한국을 어떻게 통제할까 고민하던 대신 이제는 어떻게 협력할까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벽에는 전 세계 미군 기지를 표시한 지도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공동기술 프로젝트와 공동연구 프로그램 차트들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과의 첫 번째 큰 회의가 10월 어느 월요일 아침으로 잡혀 있었어요. 주말 내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떨리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압박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한국팀이 회의실로 들어올 때 그들은 자신감 넘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팀장은 한지윤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 그녀의 파일을 읽어봤거든요. 정말 똑똑하고 경험도 많았고 절대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평생 커리어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강력한 나라라고 말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죠. 한지윤 씨의 대답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함께 일하고 싶지만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협력하되 오직 동등한 파트너로서 결정에서도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외교적으로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그녀 말이 완전히 맞았거든요.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다른 나라들이 명령을 따르던 예전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그 회의 후에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을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보고서를 읽는 대신 이제는 한국의 기술 혁신과 사업 전략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메모를 쓰는 대신 공동 프로젝트와 공동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한때 의존적이고 통제 가능한 나라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 제 직업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solidified its position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defense exporters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reaching approximately $14 billion in exports. This accomplishment is the culmination of decades of readiness for potential conflict with North Korea and a strategic approach to meet the increasing global demand for military equipment, particularly spurred by the situation in Ukraine. According to data from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defense companies, released on Monday, South Korea ranked 9th globally in defense exports. 지금까지 해외 감동 클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